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순간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입니다. 내 마음을 건넨 만큼 저 사람도 나의 결을 어루만져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아픈 만큼 저 사람도 함께 아파줄 거라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사랑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사랑은 단지 시작일 뿐 그 뒤에 따라오는 이름들, 사람들, 관계, 그리고 가족이 문제였습니다. 나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을 만나고서야 나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어쩌면 사랑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2. 사업 5년 차. 사람들은 말했어요. 벌써 자기 가게 차렸다던데? 야무지고 능력 있는 여자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속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하고 책임지고 혼자서도 살아내는 사람. 그게 나였지만 어딘가 자꾸 허전했어요. 누구에게 기대고 싶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친구 결혼식장이었어요. 35.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묵묵히 뒤처리를 챙기던 사람. 시끄럽지 않은 배려가 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와줄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 마음이 닿았달까요? 몇 번의 모임에서 다시 마주쳤고 연락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저랑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퇴근 후 함께 먹는 저녁, 카페까지 바래다 주는 길. 그 평범한 하루들이 조금씩 저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돈 문제도 깔끔했죠.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철저히 반반. 기름값도 여행비도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눴어요. 나는 내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은 편안함을 먼저 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 하나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관계.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공정하게 나누는 사이. 그런 모습이 좋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문득 든 건 연애를 시작하고 1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년 가까운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믿었고 기대했고 사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고요한 호수 밑에 무엇이 가라앉아 있었는지를요. 갈등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되죠. 너 동생이 그 차 끌고 다녀? 카페 앞 제 차를 보며 그가 묻던 날이었어요. 무심한 얼굴로 툭 던지듯 말했죠. 응. 학교 멀어서. 아직 학생이니까 세금도 못 낼 텐데 그냥 쓰라고 했어.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그건 내 자산에서 빼야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엔 의심 하나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자산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걸 들었을 때 그건 묘하게 사랑이 아니라 계산처럼 들렸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웃는 척하면서. 그럼 내 동생 주자 내 차. 하지만 제 말은 농담이 아니었고 그의 말도 웃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날 식당에서 정색하며 싸웠고 나는 먼저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는 미안하다고 커피 한 잔 들고 찾아왔어요. 괜히 질투심에 그랬어. 나도 말이 심했지.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또 넘어갔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예민했던 걸 수도 있어.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무거운 예단을 들고 집에 찾아오셨어요. 겉으론 정성이 가득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자영업이란 게 언제 자빠질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상견례 자리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대화는 그 뒤로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날 밤 그는 말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은 좀 심하셨어.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 엄마 탓으로 돌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내 편이 아니구나. 그 후로도 전 애썼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평화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우리 사이엔 싸움보단 휴식이 있길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균열은 메워지지 않았고 그와 대화할수록 나는 말이 아니라 벽에 기대어 있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오는 건 이해가 아니라 침묵. 그러다 보니 나조차 점점 침묵하는 여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후 저와 연락을 끊었고 그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머님도 자존심 있으시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어요. 자존심이 상한 건 우리 엄마인데. 이후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엔 믿음 같았던 침묵이 이젠 무책임처럼 느껴졌고 배려라고 생각했던 태도는 사실 귀찮은 일엔 끼고 싶지 않은 방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큰 싸움은 없었잖아. 그 말이 허무하게 들렸습니다. 맞아, 큰 싸움은 없었지. 대신 아무것도 해결된 적도 없었어. 설 연휴를 앞두고 친구들과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나로서 숨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정리할 여백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명절에 친정 간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사람의 어머니가 저 없이 가족 단체 대화방에 그렇게 남기셨대요. 처음엔 당황스러웠고 이후엔 그냥 씁쓸했어요. 다행히 그는 막아줬습니다. 아직 결혼 안 했고 자기 인생도 있어. 그걸 뭐라 하는 건 좀 아니지. 잠깐. 아주 잠깐 안심했어요. 그래도 내 편 들어주네. 하는 마음이었죠. 여행은 잘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후 그 안도는 곧 무너졌습니다.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딸 가진 부모면 그런 여행 말려야지. 어떻게 허락을 다 해줘? 말은 웃음이었지만 눈빛엔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 우리를 초대해 놓고 상 위엔 음식 하나 없이 배달 책자가 올려져 있었죠. 요즘은 이게 편하더라. 우리 먼저 먹었어, 시켜 먹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 말도 없이 옆으로 치워졌고 어머니는 내내 예비 며느리가 아닌 그냥 불편한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제 카페를 찾은 겁니다. 우리 며느리 가게야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왔다. 웃으며 들어오셨지만 직원에게 처음 한 말은 이거였대요. 우린 어머니니까 공짜로 줘야지. 20살 알바생이 당황해서 커피와 디저트를 그냥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직접 사무실로 들어온 어머님과 마주했습니다. 그깟 커피 몇 잔 아까워서 내 아들 욕을 해? 앞에선 싹싹하더니 뒤에선 딴소리? 그런 식이면 너 벌 받을 거야. 그 말들 하나하나가 칼처럼 박혔습니다. 공간에 대한 예의도 관계에 대한 경계도 없었죠. 그녀는 단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모든 선을 넘고 있었고 그걸 저는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어머님 행동이 오빤 괜찮다고 생각해? 그는 말했죠. 일단 모셔다 드려. 나 지금 회사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금 일을 멈추고 뛰어왔고 내 공간에서 모욕당했고 직원들 앞에서 체면이 무너졌고 친구들과 함께 와서 공짜를 요구한 그 어머니를 직접 데려다 드리라고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했던 무던함이란 문제를 피해가는 말들이었고 이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언제나 가족의 편이었단 걸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좀만 이해해줘.
그 말이 입버릇처럼 반복되던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 결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했더라면 나는 내 존엄까지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참을 수 있었지만 내 자신을 잊는 건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차분히 말했어요. 그날 밤 나는 더는 울 수 없었어요. 감정이 바닥을 치면 눈물조차 말라버리니까요. 오히려 나는 조용했습니다. 흔들리는 건 오히려 그 사람이었죠. 숨이 막힐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랑 영 끊고 살게. 진짜야. 널 잃기 싫어. 그 말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는 늘 말했어요. 우리 잘 어울리잖아. 그땐 내가 미쳤었어. 이번엔 진짜 달라질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지켜야 할 건 엄마도 나도 아니야. 그 기준이 무너진 당신 자신이야. 그 말을 남기고 일어섰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어머니는 협박과 회유의 문자를 번갈아 보냈고 그는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잖아. 우리 좋은 기억도 많았는데. 진짜 사랑했잖아. 그 말들이 한때는 가슴을 아리게 했던 말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젠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고 답장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이 슬픔이 아니라 해방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안도감, 더 늦기 전에 멈췄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용기. 가끔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함께 떠오르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나는 내가 아니었을 거야. 지금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당연하게 넘겨야 할 것과 절대로 넘겨선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지금의 저는 내 공간을 다시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웃고 천천히 다시 제 삶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일로 파혼이라니 예민한 거 아냐? 조금만 더 맞췄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은 누가 더 많이 참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데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당신도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니까요.